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로 어제자 영상에서 카이드라의 토큰 구조와 대규모 언락 일정 그리고 차트에서 확인해야 될 주요 가격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조금 예상과는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지금 일주일 가격대를 밀리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이드라만 시장을 역행하며 강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가 하락을 하는데 특정 코인만 반대로 움직인다면 단순히 이러한 호재가 있으니까 오른다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카이데라의 상승은 시장 외부의 악재와 카이데라의 내부의 수급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암호화폐 시장 전체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부터 보시고 오늘 카이데라의 앞으로의 방향성과 8월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까지 다 전달을 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현재 비트코인은요 65,000달러 부근에서 약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로도 9,500만 선에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한번 최고조로 올라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이란을 상대로 기존보다 더 큰 규모의 군사 공격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면서 위험자산 전반의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습니다. 여기에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통과하던 유조선까지 공격을 하자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까지 커졌는데요. 이 영향으로 브렌트유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고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두 자릿수에 가까운 상승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유가가 급등하면 가장 먼저 나오는 우려는 바로 인플레이션이죠. 원유 가격이 오르면 운송비와 제조비용, 전기료 이러한 각종 소비재 가격이 연쇄적으로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시장은 유가 상승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의 물가가 다시 높아지고 연준의 금리를 내리기는커녕 추가 긴축을 검토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반영이 되면서 현재 코인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하락장에서 카이데라는 반대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카이데라가 도대체 상승하는 이유가 뭔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가장 먼저 봐야 되는 건 카이데라의 시장 규모입니다. 카이데라 자체가 시총을 보시더라도요 약 200원 수준입니다. 이건 정말로 적은 편이에요. 이렇게 시총이 작기 때문에 일정 규모가 매수의 자금이 조금만 들어와도 가격이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전형적인 세력들이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세력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기에 두 번째로 보셔야 될 건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바로 거래량이죠. 이 거래량이 최근 카이데라가 가격 상승과 함께 24시간 거래량이 현재 시총을 여러 차례 넘어설 정도로 급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진 구간에서는 프로젝트의 장기 가치보다는 단기적인 수급과 거래소 내 매수 경쟁이 가격을 더 강하게 결정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 시장 전체가 하락할 때도 특정 종목의 거래량이 몰리게 되면 단기 매매 자금이 그 종목으로 더 빠르게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락하는 코인을 붙잡고 있기보다는 당장 상승하고 있는 소수 종목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세요. 결국 카이데라가 오르기 때문에 이러한 거래량이 붙고 있는 거고 거래량이 붙기 때문에 다시 가격이 오르는 이러한 단기 수급 구조가 만들어진 거라고 좀 해석이 가능합니다. 거기에 제가 어제자 영상에서 가장 강조드렸던 부분이 있죠. 카이데라는 8월에 가장 중요한 일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 7월 17일에 대규모 언락 이후에 반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앞서 영상에서 제가 외부 자료에서는 약 9,354만 ERA 그리고 당시 평가액으로 약 769만 달러 규모가 해제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통 이렇게 대규모 언락을 앞두면 시장에서는 유통량 증가와 투자자 물량 출회를 우려해서 미리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카이데라는 언락을 앞두고 가격이 강하게 하락세를 보여줬고 7월 20일에는 사상 최저가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언락이 아니에요. 끝난 이유가 더 중요한데요. 시장에서는 이미 악재가 가격에 충분히 반영이 됐다고 판단을 해서 매수세가 들어왔고 언락된 물량이 예상만큼 빠르게 시장에 쏟아지지 않자 쇼 포지션과 하락에 베팅했던 자금이
되돌려지는 움직임이 나타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지금의 상승은 언락이 호재여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대규모 언락을 우려해서 가격이 먼저 과도하게 하락을 했고 실제 이벤트가 지나간 이후에 예상보다 매도 압력이 강하지 않자 낙폭을 되돌리는 이러한 상승 과정이 나타난 겁니다. 거기에 쇼커복 가능성까지 볼 수가 있죠. 히데라처럼 언락을 앞두고 가격을 크게 하락한 종목에는요, 추가 하락을 예상한 숏 포지션이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저점을 깨지 않고 반등하기 시작하면 숏 포지션을 잡았던 투자자들은 손실을 줄이기 위해 다시 토큰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 숏커버 매수가 현물 매수세와 겹치면 시장 전체가 하락을 하더라도 특정 종목만 빠르게 상승하는 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을 칼데라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칼데라 상승을 모두 숏스퀴즈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언락 직전까지 이어진 급락과 사상 최저가 형성, 그리고 이후에 거래량을 동반한 빠른 반등이라는 이러한 순서를 보면은요, 숏커버와 납폭 가대 매수가 상승 속도를 키웠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거기에 지금 강세를 따라붙는 단기 자금까지 있죠. 다만 칼데라는요, 시장 하락을 무시하고 상승을 하고 있다고 해서 중동 리스크라든지 비트코인 하락의 영향을 받지 않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시총과 유동성이 작은 종목은 매수세가 유지될 때는 이러한 빠른 상승을 보여주긴 하지만 자금이 빠져나가는 순간 그 상승분을 정말로 짧은 시간 안에 반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분할 매매를 해주셔야지만 여러분의 시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매도까지가 매매의 끝이라고 항상 강조를 드립니다. 현재 상승이 장기적인 추세 전환인지 판단을 하려면 가격보다 이러한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거래량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가격이 고점을 높이면 상승세가 이어질 수가 있지만 거래량이 급격히 감소하는데 가격만 올라간다면 단기 수급이 소진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40원대 부근을 계속해서 유지를 해주는지 단기 입형으로 돌파 안착을 해줄 수가 있는지 이게 칼데라의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실시간 대응과 칼데라의 본인의 편단가에 맞는 매매법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혼자서 매매하시다가 또 고점에 물리시고 수익권이라도 언제든 조정을 받으며 손실폭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종목들은 실시간으로 대응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러한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지금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를 남겨주시거나 제 영상 하단이나 댓글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이쪽으로 문자 보내기 어려우시면 연락처만 남겨놓으세요. 제가 빠르게 한 분 한 분 개개인에 맞는 시나리오를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칼데라 같은 경우는 앞으로 8월 17일에 정말로 중요한 언락 일정이 남아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대규모의 클리프 언락은 끝났지만 팀과 초기 투자자들의 잔여 물량은 이후에 24개월 동안 선형으로 풀리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월에도 최소 2,600만 개 이상이나 더 많은 물량이 해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제 일정 직전에는 공식 유통량과 재단의 지갑 그리고 거래소 입금량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들은 제가 다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현생 사시면서 이러한 신호와 정보만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칼데라의 모든 정보가 담겨있는 PPT를 받아보시고 싶은 분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들과 실시간 소통방에 들어오시고 싶은 분들도 꼭 연락처 남겨주시고요. 마지막으로 8월에 엄청난 상승을 보여줄 코인 하나 전달드리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릴 이 코인은요, 클래리티 법안에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코인입니다. 클래리티 법안 관련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이렇게나 많지만 제가 오늘 전달드릴 코인의 상승폭이 가장 클 것으로 지금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클래리티 법안의 승인 여부가 또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 시장에 타격을 받고 있지만 이 법안은 통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러한 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코인은 과거 코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대세 상승장을 만든 명분이 있었죠. 바로 법정 리스크 해소와 제도권 편입이었습니다. 다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오랜 시간 시장을 짓눌렀었던 미국의 SEC와 지루한 소송을 이어갔던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리플이죠. 리플이 수천 원대까지 단숨에 수백 %가 넘는 폭등을 보여주면서 시장 전체를 광란의 알트 불장으로 끌고 갔던 그 장면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규제라는 사슬에 묶여서 눌려있던 자산이 법정 명확선을 얻는 순간 얼마나 무서운 폭발력을 보여주는지 우리는 이미 겪어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리플의 역대급 폭등 신화를 다시 한번 재현을 할 거대한 역사적 판이 깔리고 있는데요. 바로 말씀드렸던 클래리티 법안입니다. 미 의회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최종 통과가 된다면 가상자산 시장에는 크게 4가지 거대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SEC와 CFTC의 관할권이 명확히 분리가 되면서 증권성 리스크가 완전히 소멸을 하는데요. 여기에 법정 리스크가 사라지자마자 블랙록과 아폴로 같은 월가의 거대 기관의 자금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대규모로 유입이 됩니다. 여기에 미국의 국채와 사모신용, 주식, 부동산 이런 걸 온체인화하는 수조 달러 규모의 RWA 시장이 폭발하게 됩니다. 거기에 자금 세탁과 신원 인증을 위한 오라클, 크로스체인, 컴플라이스 이러한 인프라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 이 4가지 변화가 의미하는 건 이번 알트 상승장의 주인공은 단순 코인이 아닌 기관의 자금을 받아먹을 수 있는 완벽한 인프라를 갖춘 코인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이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요, 이 4가지 수혜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독식할 수 있는 그런 코인입니다. 이 코인은 RWA 섹터에 아직까지 이렇다 할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현재 긴 시간 동안 지루할 정도로 바닥 구간에서 횡보세를 이어나갔습니다. 이렇게 밑에서 누군가 물량을 꾸준히 쓸어담는 이러한 세력성 거래량이 끊이지 않고 찍히고 있는 게 여러분들도 확인이 되실 거예요. 과거 리플이 소송 타결 전에 정말로 긴 횡보를 거쳤습니다. 이때 힘을 축적했던 것처럼 이 코인 역시 엄청난 에너지 축적을 마치고 법안 통과라는 단 하나의 기폭제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코인 같은 경우 상장되지 그리 오래되지 않은 코인이기 때문에 위로 매물대라는 게 딱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 상방 매물대만 뚫어낸다면 위로는 매물이 텅 빈 이런 진공 상태나 다름이 없습니다. 순식간에 수직 상승이 나오며 신고가 랠리 차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코인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시장에 100% 확신은 없죠. 하지만 리플 소송 마무리가 알트코인의 방아쇠를 당겼듯 이번 클래리티 법안 통과라는 역사적 대세 상승장에서 준비된 이러한 진짜 수혜주를 미리 집어든 사람들만이 역대급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코인에 대한 종목명과 실시간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도 연락처나 문자 남겨놓으세요. 숫자 1, 구독, 히든 다 좋습니다. 남겨주신 분들께 이렇게 문자나 소통방에 입장을 도와드릴게요. 제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히든 코인들을 공유를 드리면서 정말로 많은 수익들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남들이 이미 날아간 종목을 보면서 뒤늦게 추격 매수하시고 또 고점에 물리고 이러한 매매하지 마시고요. 좀 더 안전하게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서 수익비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매매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미국 법안 통과와 함께 제2의 리플 급등 시나리오를 쓸 이 코인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